국채금리가 왜 이래? 주식시장도 와르르. 여러분,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먼저 보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5월 29일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1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4월 25일 4.704%. 저는 점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물 국채금리도 4.732%로 움직였고요. 여기에다가 2년물 국채금리도 4.977%까지 움직였습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사실 미국의 재무부에서요. 국채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부진했어요. 와, 이거 제가 봐서는 엄청난 일이 엄습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2년물 국채, 5년물 국채, 7년물 국채를 입찰을 했는데 수요가 부진했다는 이야기. 수요가 부진했다는 이야기는 낙찰금리보다가 실질적인 낙찰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경매 이전의 낙찰금리보다 경매 이후의 낙찰금리가 더 올라갔다. 결국은 금리가 좋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수요, 국채를 사는데 금리가 낮다 생각해서 안 샀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생각은요. 야, 미국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동치죠.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뜻은 결국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의미니까 돈이 싸구려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는 뜻도 되고요. 그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빨아들여라 이런 뜻도 된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그만큼 더뎌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죠. 당연히. 오늘 다우산업지수는 1.06% 빠졌습니다. 411.32가 빠져서 38,444 1.54까지 빠졌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우산업지수라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이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의외죠. 시장은요. 제가 봐서는 이제 뭔가 경계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악은 아니라고 보는데 상황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져서 장 막판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0.74가 빠졌고요. 39.09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5,266점 지금 95로 마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는 대형주 중심도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0.58이 빠졌고요. 99.03이 빠졌습니다. 16,920.58로 마감했습니다. 야,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시장을 보면 지금 금리 인하나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기본적으로 동결 인하 여기에 대한 방점보다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네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퍼지는데 그 말이 사실이 된다는 것도 현실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우리 시장은 괜찮을까요? 미국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이 지금 전체적으로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물론 미국 시장처럼 우리가 안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은.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빠지니까. 그렇지만 한번 보자고요. 엔비디아는요. 결국 말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48.2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 대비하면 138.4%가 올랐고요. 481.68달러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1148.25달러까지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저는 시장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는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약간 변동폭이 있었죠.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분위기가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 176.19달러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저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까요? 아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기차 산업 전체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판이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요. 저도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190.29거든요. 약간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지금 거의 또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저는 이런 시장을 볼 때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요. 시장은 종목마다 다 다르기는 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거대 위험이 저는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요. 그만큼 그 시장의 분위기가 있다면 저는 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투자시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롤러코스터 장세 내지는 변동성이 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